자, 다음은 35번 문제. 소셜, 또 소셜이 나오네요.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문제에 관한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소셜 버추. 버추 하면 뭐 덕, 미덕, 뭐 선행 또는 가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회적 가치, 소셜 버추는 이번에 처음 출제된 개념입니다. 비슷한 단어로 소셜 밸류가 있는데 이건 6번 정도 출제가 되었었어요. 뭐 거의 유사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비스나 상품의 그 경제적인 가격이 아닌 사회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를 뜻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10억 원으로 지은 도서관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10억 원으로 지은 술집이 있습니다. 자, 이 도서관에 1억 원어치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술집에 1억 원어치의 술이 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따질 수 있는 화폐 가치는 같죠. 그런데 사회적인 가치는 크게 다릅니다. 당연히 도서관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가치가 훨씬 더 크게 여겨집니다.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 경유차, 그리고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전기차, 이 둘의 사회적인 가치도 큰 차이가 있겠죠. 자, 이렇듯 상품이나 서비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가치, 이걸 사회적 가치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 패션에 관한 것인데요. 패션이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개발하고 나타내는 수단으로 쓰인다. 자, 자기를 가꾸는 행위에서 오는 자기 존중이나 뭐 흥미와 즐거움, 그리고 다른 정체성을 시도하는 등 우리의 사회적 가치 향상에 기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존중, 뭐 self respec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존심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게 self esteem이라는 자존감이라는 단어와 조금 혼돈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자존심은 자신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인데 보통 자신의 지위나 능력에 대한 존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존중이 깨질 때의 기분, 이게 자존심 상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스스로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그래서 자존심이라고 하면 뭐 나 좀 잘난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라면, 자존감은 나는 좀 소중해, 나는 소중한 존재야, 이런 느낌입니다. 그 둘 차이, 그 둘의 뉘앙스 차이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37번인데요. 자, myth. 보통 신화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신화라고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뭐 거대한 어떤 이야기, 또는 뭐 성공 신화처럼 어떤 큰 업적에 대한 이야기, 이런 쪽으로만,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미신,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 경우는 약간 좀 네거티브한 느낌이 들죠. 이 37번 문제도 흡혈귀에 대한 근거 없는 어떤 믿음 또는 미신, 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뉘앙스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즉 성공 신화로 해석을 하느냐, 성공에 대한 미신으로 해석을 하느냐, 본문 전체의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하시라는 차원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38번 문제. 프릭션, 마찰, 충돌 또는 마찰력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자, 이 문제도 이 단어에 대한, 마찰력에 대한 개념만 잡혀 있으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마찰력은 서로 엇갈리게 미끄러지는 두 표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죠.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를 항상 느리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책상 위에 책을 쌓아놓고 밀려고 하면 마찰력이 이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마찰은 열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손바닥을 많이 대고 빠르게 비비면 손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죠. 이게 마찰에 의해 생기는 열 때문인데요. 자, 이 마찰력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게 자동차의 뭐 타이어, 그리고 우리 뭐 등산화의 바닥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고무가 마찰력이 커서 마찰력이 필요한 많은 곳에 사용을 합니다. 자, 이 타이어나 등산화가 바닥과 닿는 부분을 접지면이라고 해요. 접지면이 클수록 마찰이 큰데, 자, 마찰에 대해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접지면을 뜻하는 tread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통 tread 하면 밟다, 걷다라는 동사 또는 발자국이나 바퀴 자국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서는 접지면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뜻도 알아두자. 자, 참고로 트레드밀, 우리 러닝머신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러닝머신을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콩글리시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영국에서는 러닝머신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걸 트레드밀이라고 하고, 러닝머신이라고 하면 구동 중인 어떤 기계나 엔진을 연상합니다. 자, 이 밀이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어떤 장치, 즉 궤도를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워터밀 하면 물레방아, 윈드밀 하면 풍차나 바람개비를 나타내죠.
지금의 트레드밀은 전기를 사용하는 전동 장치로 움직이지만 원래의 트레드밀은 이 접지면의 마찰을 이용해서 쳇바퀴를 돌리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내가 직접 발로 밟아서 돌려서 동력을 생산하는 그런 장치, 매우 힘들었죠. 그래서 이게 감옥에서 형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그림처럼 죄수들이 트레드밀에 올라가서 이걸 돌려가지고 뭐 곡식을 빻거나 아니면 물을 퍼올리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자, 다음 문제 39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오답률 2위, 57%의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이 문제에서 제가 가져온 단어는 Non-Visual Sense, 비시각적 감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Visual Sense 하면 시각이죠. 우리 몸에서 가장 주요한 감각 기관입니다. 정보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뇌 피질의 가장 많은 부분이 시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시각적 감각이란 시각 이외에 우리 귀로 듣는 청각, 손으로 만지는 촉각, 맛을 보는 미각, 냄새 맡는 후각, 공간에 대한 공감각, 이런 감각들이 있겠죠. 이 문제는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비시각적 감각으로 정보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은 형태나 빛, 색 이런 걸로 사람을 기억하는데 선천적인 시각장애인들은 소리나 냄새, 촉각 이러한 비시각적 감각으로부터 얻은 독특한 조합으로 사람을 기억한다. 이런 내용의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40번 문제인데요. 자,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authoritative라는 단어인데요. 사전에 보면 권위 있는 그리고 권위적인 이 두 가지 뜻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상당히 다른 의미입니다. 거의 반대되는 의미라고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권위, authority의 뜻을 한번 보죠. 권위는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 또는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 자, 이걸 권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권위 있는 이란 뜻은 이런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즉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이 있다. 자,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죠. 자, 그런데 권위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권위, 즉 지위나 권력을 내세워서 상대를 억압하는 것. 자,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입니다. 권위 있는 하고 권위적인은 굉장히 다른 뉘앙스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전체 내용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한사전에는 이 두 의미가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영어권에서 이 authoritative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대부분 사용이 됩니다. 즉 권위 있는 이라는 뜻으로 대부분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권위적인 이라는 뜻은 authoritarian 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권위적인, 독재적인 이런 뜻이에요. 자, 구글에서 authoritative를 검색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죠. 대부분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들을 갖게 되고 반대로 authoritarian 이걸 검색하면 부정적 이미지, 독재 그리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막 이렇게 혼내고 있는 이런 이미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권위 있는 부모의 아이들은 어려움에 잘 대처하고 권위 있는 부모들은 학교 활동에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또 아이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자녀의 학습 성취가 좋다라는 매우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이 지문에서 authoritative를 권위적인 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지문이 뭔가 말이 안 되는 내용으로 흘러갑니다. 권위적인 것은 좋지 않은 건데 자꾸 좋다고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이 단어는 권위 있는으로 해석할지 권위적인으로 해석할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41번, 42번에 나왔던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body clock, 체내시계라는 단어인데요. 비슷한 단어로 biological clock이 있습니다. 생체시계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모두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생물 체내,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갖추어져 있는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잠이 들거나 잠이 깨거나 하는 거, 그럼 일정한 시간이 되면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체내시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 밤 10시와 11시 사이에 취침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낮아진다. 그 이외의 시간에 취침하면 체내시계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cardiovascular disease. 자, disease는 질환, 질병이라는 뜻이죠. cardiovascular는 심장혈관에라는 뜻입니다. 단어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카디오가 쓰이면 심장과 관련된 것을 나타냅니다. 심장 강화 운동이라는 뜻도 있는데 아무튼 카디오가 붙으면 심장 어쩌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심장형, 심장학, 심전도, 심전계 이런 뜻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죠.
자, 그리고 vascular는 혈관 등의 어떤 관 또는 맥관의 뭐 이런 뜻인데 우리 혈액 등이 흐르게 몸속에 퍼져 있는 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둘이 합쳐져서 cardiovascular, 심장혈관회 또는 줄여서 심혈관회라는 뜻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cardiovascular disease는 심장혈관에 생기는 질환, 즉 심혈관 질환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보다 카디오가 나오면 심장 어쩌고 하는 것. 자, 이걸 기억하면 cardiovascular disease, cardiovascular를 몰라도 cardio 뒤에 disease 그러면 심장과 관련된 질환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 2022년 6월 고1 모의고사에 나온 중요한 단어들, 한 단어만 알면 지문 전체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단어, 또는 잘못 해석하면 지문 전체가 엉뚱하게 되는 단어, 이런 단어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온 이런 주요 단어들 콕콕 집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